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8대 광주시의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민주당 일색인데다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부실투성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4대강 사업 유공자들에 대한 헌 포장을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채용 사기 혐의로 체포된 기아차 노조 간부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와 연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폭염 속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방치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을 폐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8대 광주시 의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민주당 일색인데다 초선 의원들이 많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벌써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개원과 함께 광주시의회는 곧바로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의장 후보에는 재선에 성공한 의원 3명이, 2명을 뽑는 부의장 후보에는 모두 5명의 초선 의원들이 등록했습니다. 유일 야당인 정의당 의원도 부의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리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자리 나눠먹기 등 구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가 짬짬이 의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일당 독점은 부패를 낳는다며 민주적인 의장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의장단 안에 한 명이라도 야당 의원이 들어가야 이런 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좀 더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또 전체 23명 가운데 20명이 초선들이다 보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참신함과 열정으로 개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의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전문성이 부족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용섭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의원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상당히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간의 어떤 경쟁 체제랄까요? 서로 공부하는 분위기. 이 같은 사정은 광주 5개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품격 있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할지 이제 그 시험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내일 개원해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도의회 의장 선거에는 이용재, 김기태, 사순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전라남도 의회는 전체 58석 가운데 초선 의원이 41명으로 70%를 웃돌고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93%인 54석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2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개원하는 광주시 의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영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선거가 오늘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네. 의장 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네,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데요. 먼저 크게 2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원구성 협의를 구성한 건데 네. 그냥 본회의를 열어서 출마자들이 정견 발표하고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근데 당초 이제 원구성 협의를 5명을 구성을 하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의장단 선거가 매년 시끄럽다 보니까 네. 사전 조율해서 잘해보자는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 사실상 단합이잖아요. 네. 더구나 이제 소수 정당이지만 정의당도 있는데 정의당은 배제하면서 의장단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2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개입하는 문제인데 이영석 시당 위원장과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대리전으로 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갑의 반재신 의원, 북을의 김동찬 의원 두 네. 사람의 대결을 하면서 김영지 의원이 지금 가운데 붕 떠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지역구에 네. 시의원 2명이 상임위원장직을 출마를 했는데 사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래 사퇴를 시키면서 상임위원장을 내놓고 왜 상임위원장은 사퇴를 한 거죠? 정치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예. 의장단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지역구 의원들 2명을 사퇴시키고 다른 의원들에게 그 자리를 제의했겠죠. 네. 이러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지금 현재 사인이에요. 개인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150만 광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개인, 사인인 강기정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입김에 의해서 사퇴를 했다. 저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구태, 이런 적폐의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뭐 단체장과 의원들까지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초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이 부분이잖아요. 기대했던 것들은 이제 초선이다 보니 초선이 약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신선할 거라 했는데 지금 의장단 선거를 놓고 보면 여전히 과거의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의회의 자질 그다음 적폐 이 모습을 그대로 좀 재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견제와 감시가 돼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네. 또 한 시민단체는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소수 야당 의원을 배려해야 한다. 네. 특히 부의장 자리를 야당 의원에게 줘야 된다라고 이런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 시민단체 올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강주 시민들이 선택한 그 시의원들이에요. 근데 그런 시의원들에게 자리를 가지고 시민단체가 부의장 자리를 달라 말라 하는 것은 저는 자칫하면 시의회 위에 시민단체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네.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요구한 사례가 시민단체가 자리를 요구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광주시 의원들은 대다수가 초선입니다. 뭐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기대보다는 우려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방금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의장 자리를 요구하잖아요. 물론 상징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부의장 자리는 사실 의장이 고리시 대신 사의를 본다거나 행사를 가는 거거든요. 네. 어떤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차라리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 해서 저 자리에 이래서 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았는데 정말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좋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죠. 부의장 자리를 달라 한다. 이건 저는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 의원의 기계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이게 좀 어렵고 또 하나는 강주시 하나의 예산이 4조 원이에요. 그 4년 임기 동안 16조 원이잖아요. 개인이 16조 볼 수도 없어요. 1조도 못 보잖아요. 이 막중한 자리야 책임감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그 광주시 의회에 대해서 당부나 주의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국회가 이제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잖아요. 강주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조례에서 운영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바라볼 수 있고 견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강주 이제 지금 시기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분권화가 이루어질 건데 그만큼 시의원의 역할, 권한도 커집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지방은 분권화 시대에 맞게 준비되어 있나? 네. 시의회 의원들의 자질은 괜찮은가? 이걸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단 선거라든가 그동안 구태, 적폐의 모습을 답세우지 말고 좀 자존감을 지키는 그래서 초선의 기계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더 성숙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오늘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오늘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 비는 오후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또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31도 이상을 보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광주가 22.2도, 담양과 화순이 21.6도를 보이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29도, 담양이 2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무안과 목포가 27도, 영암이 26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27도, 광양이 25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축산업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축의 상태를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효철 기자입니다. 원통 모양의 바이오 캡슐입니다. 배색이 많은 단추동물인 소에게 먹이면 위안의 체온 변화를 감지해 컴퓨터나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가는 이를 통해 소의 발정과 분만 시기, 물을 마시는 횟수, 활동량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온도에서
이제 온도가 상승되면 이제 저희가 발정이 왔다고 측정이 되고요. 만약에 온도가 하락할 경우에 이제 분만이 됐다고 확인되어 이제 농장주에게 알람을 드려요. 농가는 종종 소의 발정이나 분만 시기를 놓쳐 낭패를 봤지만 이젠 사물 인터넷으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이 바이오 캡슐 사업으로 인해서 수중 적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분만할 때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젖소에 국한됐던 사물 인터넷이 한우 번식후에까지 쓰임새를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서 농가 노동력도 좀 절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금년에 약 10농가 500두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환경 제어기, 자동 사료 급여기, CCTV 등 정보통신 기술 ICT가 축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ICT가 결합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축산업, 이른바 스마트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낸 가운데 4대강 사업 유공자들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부당한 직무 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이들의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훈장 119명, 포장 136명 등 모두 1,152명에게 훈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발포명령자 규명 등을 위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9월 14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행자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외교부와 광주시가 지원에 나섭니다.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외교부는 위원회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5.18 기록 수집과 반입을 도와야 합니다. 광주시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 제공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안전사고 대비 교육에 가상체험 기술까지 적용돼 대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특수장비를 착용하자 눈앞에 가상현실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조난당한 선박에서 탈출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 조심조심 장애물을 치우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번에는 실습에 나설 차례. 한 명이 아프면 아픈 친구를 가운데에 널어주고 다시 나머지끼리 동그라미. 알겠죠? 차분히 안전요원의 설명을 듣고 풀장으로 뛰어들어 구명정에 올라탑니다. VR 체험과 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해양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여수 지역 워터파크에 마련됐습니다. 실습은 물론 신기한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참가한 어린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이게 더 실제 상황 같고 더 실감나고 재밌어요. 바다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여름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인식이 높아진 까닭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에만 모두 3,160건의 사고가 발생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도 한 해 동안 12%나 증가했습니다. 반복되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이 최선이지만 적절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폭염 속에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을 폐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 고법 행정 1부는 유치원 원장이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유치원의 위법사항은 폐쇄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통해서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6년 7월 이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살 남자 어린이가 8시간 동안 방치된 뒤 의식불명에 빠졌고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어린이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차 노조 간부의 채용 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체포된 노조 간부가 도주 과정에서 경찰 간부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억 원의 채용 사기 혐의로 체포된 기아차 노조 전 부지회장 48살 황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가 도피 기간에 전남 모 경찰 간부와 통화한 내역을 찾아내 접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해당 경찰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5.18 빛의 타워와 119 구급차 추돌 사고, 청년 비상금 통장 사업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발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5.18 빛의 타워인데요. 광주의 랜드마크이자 5.18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온도차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온도차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계속됐습니다. 5.18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뭐든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럴 돈 있으면 구 전남도청 복원이나 하세요. 하지 마. 반대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았는데요. 몇몇 누리꾼들은 광주에 정말 볼거리가 없고 공사를 들어가면 수천 명이 향후 몇 년간은 따뜻하게 살 거란 이유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광주 운암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광주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119 구급차가 추돌 사고를 당해 후송 중이던 90대 할머니 환자가 숨졌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동네인데? 이게 뭐야? 바로 집 앞이잖아? 세상에. 본인이 사는 동네에서 큰 사고가 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119 구급차 운전자를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소식에 처벌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사고 직후 차 밖으로 튕겨나간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구급차로 다가가는 영상을 본 시민들은 마음이 아프다며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 119 구급차 소리에 긴장하고 길을 터주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광주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 비상금 통장 사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청년 비상금 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10달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을 마련해주는 건데요. 청년 소액 대출이 부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사업 참여자 모집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며 얼른 함께 신청하자는 반응이었는데요.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근로청년으로 세전 근로소득이 60만 2천 원 이상, 167만 2,15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빛고울대로 방음시설 설치 공사가 오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광주 독림동 유일가든 아파트 앞 빛고울대로 중앙분리대이며 길이 220m, 높이 12m 규모로 설치됩니다. 공사는 왕복 8차로 가운데 중앙부 상하행선 각 1차로 시 총 2차로를 점용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대병원 이전 논의와 관련해서 의료진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이전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대병원이 지난 4월 직원과 의료진, 동문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신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전해 새로 지을 것인지 현 부지에 새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대병원 신축이 추진되면서 현재 병원이 위치한 광주 동구는 반대 의사를, 광주 남구와 광산구, 나주시 등은 적극적 유치전을 펼치는 양상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부러운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경남 통영이 오히려 이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남 MBC 장영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길이를 자랑하는 연화도 우도 해상보도교입니다. 하루 10명가량 찾던 섬마을에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자 주민들은 관광객 출입을 막았습니다. 화장실과 선착장 같은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일 2, 3천 명, 휴일엔 최대 10,000명이 찾는 동피랑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피랑에 놀러 온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많이 크게 웃어요. 그다음에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기도 해요. 한때 120가구가 살았지만 40, 50가구가 마을을 떠났고 빈집은 외지에서 온 상인들 차지가 됐습니다. 연간 140만 명과 180만 명의 탑승객을 각각 기록한 통영 케이블카와 루지는 통영의 자랑이지만 주민들에겐 고통입니다. 교통체증과 소음까지 참았지만 어드벤처 타워까지 건립하려 하자 반발은 극에 달했습니다. 조용하던 어촌 마을은 일부 관광객들이 어촌계 재산인 조개류를 채취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영시에서는 그동안 우리 미륵도 주민들을 위해 복지시설 그리고 불편함을 더욱더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관광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선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까지 배려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입니다.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야생 진드기 활동도 활발해지는 시기인데요. 충북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에 몰려 한 명이 숨졌고 급성 전염병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충북 MBC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충주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던 68살 김모 할머니가 지난 1일 결국 숨졌습니다. 텃밭에서 일한 뒤 일주일 정도 지나 발열과 구토, 설사 증세를 보였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까지 받았지만 끝내 호전되지 않은 겁니다. 충북에서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사람이 숨지기는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텃밭에서 진드기에 물려서 처음엔 열이 있고 소화불량이라서 인근 병원에 다녀왔는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또 다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병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 환자는 무려 34명. 지난해 같은 기간 12명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005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진드기 감염 환자가 9월과 10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때이른 더위로 진드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드기 기피제라든가 야외에 나갈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거니까 이제 긴 소매 옷을 입고 작업을 하시라든가 야외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외 활동을 한 뒤 발열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외야수 신종길과 투수 손영민, 내야수 최병현 등 선수 3명을 사실상 방출했습니다. 기아는 이들 3명의 선수들과 면담 끝에 KBO에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버 공시 이후 7일 이내에 이들 선수를 원하는 구단이 있으면 영입이 가능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기업 구인 구직자들이 만나는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2일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열리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인텍, 전기전자와 탑인프라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20개 기업이 54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유연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도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15개 기관 중 정보를 공시한 12개 기관 모두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연 근무제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이 포함됩니다. 강진 병영을 포함한 전남 10개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강진군 병영면, 여수, 나주, 고흥이 각각 한 곳, 그리고 순천, 광양, 구례군이 2곳씩 모두 10곳입니다. 전국 54개 지역이 선정된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사업 계획을 직접 수립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획으로 규모에 따라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오늘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오늘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오늘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 비는 오후에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또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부터는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1도 이상의 분포를 보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광주가 22.2도, 담양이 21.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29도, 담양과 화순이 2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무안이 27도, 영암 26도, 강진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광양이 25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고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거세게 일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일부터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32도 선에 머물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날은 흐리지만 마음만은 맑게 또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